이등분 삼각형의 꼭지각이 이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 남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내용들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저쪽 바에서 내가 그걸 그렇게 정밀하게 설명을 해줬거든. 몰라서 모르는 것 같아. 표정들이. 얘는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아주 가볍게만 그냥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외심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심? 굳이 외심도 설명할 필요 없지. 그치? 그럼 예심을 좀 설명하는 거죠. 혹시 내심 중요합니다. 이거 내심 어떻게 찾아요? 내심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 내접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원을 안 그렸을 때 어떻게 찾아요? 외심은 어떻게 찾아요? 그 각 꼭지점에서 이어졌을 때 길이가 가장 같은 거.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요? 그게 같아지는 부분이 어딘 줄 알고 어떻게 찾아 그거를? 이거 어디서부터 연결할 줄 알고? 얘는 쓰레기군요. 별로 다르지 않군요. 세상에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아니 그 고1 때 도형 파트 어떻게 했어요? 이거 모르면은? 내심이 이거의 줄임말인 건 다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내심이야. 네. 내저번의 중심. 정의가 내저번의 중심이에요. 이게 정의야, 말 자체가. 얘는 외심이 내저번의 중심이라는 말 따라서 그냥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떻게 찾아, 외심?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찾는 방법이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기억.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딱 연결하면 이게 정확하게 외심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요, 한 점에서 만나 정확하게. 두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지. 그치? 두 선이 교차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잖아. 근데 세 선분이 한꺼번에 동시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특이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특이한 상황이 나타내는 점을 내심이라고 붙이자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내점의 중심은요?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이었어.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요. 이렇게요. 각의 이등분선으로 친다 그랬지. 그리고 알파벳으로는 대문자 I라고 표현하고요. 알파벳으로는 대문자 O라고 표현해요. 왜? in, out. 그래서 I, O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 그럼 나온 김에 같이 할까? 이따가 정리하면 좋겠지.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어떻게 잡고해요? 어떻게 찾아요? 세 꼭지점 X 잡고를 3으로 나누기 구했을 때 3으로 이등분선. 저거랑 뭐가 다를까요? 얘는 이거 연결했을 때 꼭지점이랑 안 만나. 얘는 시작점이 꼭지점에서부터 긋는 거야. 그걸 어디로 연결하는 거야? 그 변의 중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운데 선을 지난다 그래서 중선이라고 부르죠. 중선.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이 만나는 요 지점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수심은 뭘까요? 수심. 수심은 뭐겠어요? 수심. 얘는 조금 높은 반이니까 조금 고난도까지 하죠, 제가.
그래도 나름 높은 반이잖아. 나름 높은 반이잖아. 나름 그래도 높은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기 뭐 풀리잭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도 니네가 그래도 S라고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반인데 여기까지 손을 대야지. 그래도 내가 스카이가 아니잖아. 얘가 서울 스카이가 없어졌구나. 수심 어떻게 잡대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수선 얘도 수선 얘도 수선. 그래서 수선의 교점을 우리가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H라고 써요. H, 대문자 H. 이걸 왜 그리는 거 같아 내가? 이거 왜 그리는 거 같아요? 수심이 왜 중요한 걸까? 왜 중요한 거겠어요? 이 수심을 보면요, 원이 몇 개가 보여야 되냐면은 6개가 보여야 돼.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안 보이면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지금 내접 삼각형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녀석이 알파예요. 이거 뭡니까? 알파예요. 치고 빠진다. 기억나세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그래서 내접 사각형인 경우에는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얼마나 그랬었죠? 180도입니다. 간단하게 이유까지 설명을 한다면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쇽 연결하면은 이 알파의 호가 이쪽이지? 그럼 중심각이 이쪽이 되니까 이 녀석이 2알파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베타에 대한 중심각이 이거죠? 2베타?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를 더하면 360도니까 2로 나누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항상 내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80도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봐봐요. 여기 봐봐.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왜? 이게 90도잖아. 또 뭐가 보여야 돼? 이게 보이셔야 돼. 이 4점이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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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이 4점이 정확하게 한 원 위에 동시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도 있어? 이거 마주보는 얘네끼리 또 180도잖아. 그럼 자동으로 얘네 두 개끼리도 합쳤을 때 18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뭐도 있어? 또 뭐도 있어요?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190도? 그럼 얘가 원의 지름이에요. 원주가 중심각이니까 또 이렇게 4점이 또 한 원이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떻게 있어? 요거랑 요거. 요렇게도 또 한 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어디에도 있어? 요거. 요렇게도 또 한 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6개가 나와야 돼. 이거 왜 알려주는 거겠어? 삼각함수 활용할 때 이 그림이 쓰여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툭 하고 튀어나와. 그래서 니네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문제를 쑥쑥 풀다가 갑자기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생각하다가 네 번째 단계에서 다 풀어놓고 거기서 막히는 거지.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나온 김에 같이 하게 돼요. 그냥 조금 내용을 시나리오를 제가 좀 바꿔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왜냐면 얘랑 내가 같이 연동시킬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연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봐봐요. 이 녀석의 각의 이등분선을 슉 그렸어. 이 녀석의 각의 이등분선을 슉 하고 그렸어. 역시 슉 하고 그렸어. 그게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요, 그 교점이
요렇게 동시에 세 점에 접하는 요런 원이 나타나고요. 이런 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방저번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방저번이라고 불러요. 방저번의 그림을 많이 봤을 거야. 왜? 외부점에서 접선 그리고 외부점에서 접선 그렸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접선의 길이가 1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렇다라면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0이라고 했었지. 왜? 왜죠? 그게 이제 여기 이 내심으로 가야 돼. 자, 외부점에서 접점 그리고 접점 그렸어. 그럼 봐봐. 내심에서 이렇게 접점까지 수선 내리고 이렇게 접점까지 수선 내리고 이렇게 접점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그게 내점원의 반지름으로서 전부 다 같죠 이렇게. 그치? 그럼 이 삼각형 두 개가 무슨 관계입니까? 합동관계예요. 무슨 합동관계예요? R, H, A 합동관계지. 왜? R, right angle, right. 라이트가 오른쪽 라이트가 아니야. 곱게 쏟아오르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각은 right angle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이렇게 불러. 그래서 R.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지금 공통으로 겹쳐져 있지. 그래서 이게 빗변이라는 뜻인데요. 하이포테뉴즈의 장다. 이렇게. 빗변이고 RH. 그 다음에 앵글. 그래서 이러면은 RH의 이 합동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랑 얘네가 길이가 얘네랑 얘네랑 합동관계야. 그러면은 합동관계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위치에 있는 대응변이지. 그럼 대응변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그럼 이걸 성질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지. 원의 외부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리면은 그 외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합동관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여기에 그림이 또 숨어져 있어. 이게 외부점이라고 했을 때 접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 내리면은 요 길이만큼 이렇게 꺾어져 있던 게 여기서 메꿔지는 거고 여기는 접점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있던 거랑 여기에 있던 게 길이가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꺾어 올리면은 이렇게 또 닫아지기 때문에 얘를 접어 올렸을 때 20과 20의 길이가 결국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문제 풀고요. 많이 쓰여. 엄청 많이 쓰여요. 봐봐. 여기에서 이제 외접선의 길이를 내가 구하고 싶잖아. 내가 요거를 ABC라고 좀 이렇게 설정할게요. ABC. 요 변의 길이를 마주본 대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내가 C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쓰는 게 아니야. 항상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는 스몰 a라고 써. 소문자 A. 왜? 보통 각은 대문자로 쓰고요. 변의 길이를 표현할 때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예전 수학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써왔던 방식이야. 전통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헤리티지야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라고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따라가는 것 뿐인 거고. 한번 봐봐요. 자, 제가 이 길이를요. X라고 볼게요. 이렇게요. 이 길이를 내가 이렇게 X라고 볼게요. 이 길이를 Y라고 주죠. 성질을 해서 이 길이도 Y가 되겠죠. 이 길이를 내가 Z로 줄게요. 이 길이를 Z라고 볼게요. 그럼 이 외접선의 길이를 A, B, C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외접선의 길이 X를 A, B, C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아세요? 알고 있지? 그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자, 얘가 지금 X니까 이 Z를 A-X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여요? 이것도 A-X가 되겠지. 얘가 그러면은 얘가 그럼 C-X가 되겠지. 얘가 C-X가 되겠지.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B랑 같습니다. 식을 세우게 되면 B는 C-X 더하기 A-X가 될 테니까 요거 넘기면 2X, 요거 더하면 A 더하기 C에서 B 넘기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C-B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자, Y랑 걸쳐있는 면의 길이가 지금 B랑 C가 걸쳐져 있고 A는 걸쳐져 있는 면의 길이가 아니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외접선의 길이를 표현하라고 그러면요. Y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2로 나눈 상태에서 걸쳐있는 면의 길이는 더해주고 B 더하기 C. 걸쳐있지 않은 변의 길이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Z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Z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2로 나눴는데 Z랑 걸쳐있는 변의 길이가 A랑 B가 되지. A랑 B는 더해주고요. 걸쳐있지 않은 변의 길이 C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라는 게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얘기하기도 약간 창피할 정도지만 니네는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지 저게. 그냥 중학교 2학년 2학기 책 딱 개념서 펴면은 이거 구하는 공식들이 쫙 나와 있어. 그게 막 연립방정식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막 가지각색이야. 나는 이렇게 설명하거든. 연립방정식으로 뭐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연립방정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장난 얘기인데. 됐어요? 그럼 외심은 솔직히 할 얘기가 없어. 그냥 외심에서는 이게 끝이야. 이거 얘 원주각 중심각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두 배가 된다는 건 누구나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지울게요. 외접근에서 그냥 할 얘기가 없어. 얘는 더 이상. 왜냐면 내신에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 이거만 있겠어? 이 그림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두면은 그 넓이가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나온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이건 다들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되냐면은 이런 직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내심에서 각각의 접점까지 수선을 이렇게 쇽쇽쇽 내리게 되면은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이 나오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얘를 A, B,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한다면은 요 길이가 C-R이 될 거고 요 길이가 A-R이 될 테니까 A-R, A-R 이렇게 C-R.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외접선 구하는 방식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R이 뭐가 나와요? R과 갈펴있는 변의 길이가 A랑 C지? 똑같이 구하면 돼. 2분의 A 더하기 C-B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넓이가 이렇게 바뀌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가 됩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연동돼서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문제 쓰여요? 얘 쓰인다인가요? 근데 이게 자주 쓰여요? 자주 쓰이진 않아요. 자주 쓰이진 않아요. 근데 준킬러급 문제로 올라서면은 가끔가다 이게 문제 장치에 탁 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걸 안 쓰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중등 기하를 써먹어야 됩니다. 한 번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10번, 11번 대 난이도의 문제들은요 이런 거 쓰는 거 안 나와. 진짜 순수하게 삼각함수 활용,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만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밖에 구성이 안 돼 있어. 근데 뒷부 후반부 있잖아. 만약에 이거 14번, 13번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해주는 거야.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13번, 14번 때 만약에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온다. 그럼 중등기여와 해당되는 문제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문제 장치에. 근데 이게 만약에 10번이나 9번 때 문제들이 있는 문제들이면 정말 쉽게 나와.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요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3점짜리는 안 나오고요. 보통 11번에서 13번 때 배치가 되어 있고 또는 이게 만약에 주관식 객관식이 아니고 저기 단답형으로 나오면요 이게 보통 한 19번 때에 나와요. 보통 19번 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4점짜리고 보통은 4점짜리인데 킬러급 4점짜리 문제로는 미쳤다고 이렇게 배치하진 않아요. 근데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왔을 때 틀리면은 등급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답률이 그렇다고 해서 생각보다 높지도 않아. 보통 정답률이 뭐 35% 이래요. 되게 못하더라고요. 되게 못해. 그렇다고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공부를 안 했겠어? 아니야. 결국에는 본인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그 문제 한 문제예요. 중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중학교 3학년 때 놀지 않고 졸업고사 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 노력해서 했냐.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수학이에요. 뭐 무게중심은 더 얘기하고 있을까요? 2대1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은 무게중심은요. 이게 무게중심이 나중에 미적분 배우실 분들이 있을 거야. 큰 삼각형의 몇 배? 4분의 1배. 4분의 1배.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계속 4분의 1씩 계속 작아집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계속 일치. 이 넓이를 수만 번 더 했을 때, 무한 번 더 하면은 그 넓이가 얼마 값으로 수렴합니까? 수렴합니다. 네?
그게 이제 급수 문제입니다. 급수 중에서 등비수열로 이루어져 있는 등비급수 문제. 등비급수 문제를 이렇게 바뀌어서 물어봐요. 무게중심을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지. 되게 옛날 기출 문제예요. 10년 전 기출 문제인가 아마 무게중심을 해가고 계속 파고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을 거야. 이런 거는 4점짜리 문제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냥 모르면 못 푸는 거지. 등비급수를 몰라서 못 푸겠습니까? 무게중심을 몰라서 못 푸는 거지. 됐어요? 네. 이런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니네가 또 모르는 내용들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뭘 줄까? 이거 줄까? 이거. 그냥 이것도 몰라서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 자, 원 나와 있고요. 접선을 그렸어요. 접선. 접점을 T라고 부르죠. 제가 여기요. 문제를 보면은 접점을 표기할 때 보통 대문자 알파벳 T로 표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왜 대문자 알파벳 T로 표현할까요? 접선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너네? 접선이 영어로 탄젠트 라인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탄젠트, 삼각함수 할 때 그 탄젠트가 그 탄젠트야. 접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원이 탄젠트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의 그 T자를 따다가 접점, 접선과 만나는 점이다라고 해서 탄젠트 포인트라고 얘기해갖고 줄여서 대문자 T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접점을 표기할 때는요. 그럼 접점을 T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 자, 봐봐요. 이 접점을 지나도록 하는 뭔가 이런 현을 그었어. 현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접현 각이지. 그 접현각은요. 현이 두 점과 만났을 때 그 호의 길이가 이루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학이에요. 간단하게 왜 같냐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여기에서 슉 올려. 이렇게.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딱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게 수직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요 각도가 요 각도랑 어쨌든 같아.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수직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 그 가운데 각도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봐봐. 동그라미 더하기 요 각도가 90도가 돼야 돼. 근데 이 녀석도 90도가 돼야 되지. 그럼 얘가 동그라미니까 요 각도가 자동으로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원주각이랑 중심각, 원주각의 크기랑 접현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는 게 증명이 간단하게 깔끔하게 완료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 녀석도 접현각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의 접현각에 해당되는 같은 각에 매칭되는 원주각은 여기 위치가 되는 거지. 그쵸?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왜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요. 한 10문제 중에 2-3문제 정도? 보통 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게. 왜냐면 항상 접한다. 뭐가 어쩌고 접한다. 맨날 접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여기다가 이 접점에다가 이 접점을 지나도 이런 원을 하나 더 이렇게 그린다고 문제를. 그리고 그 접선에 뭐 이렇게 지나도 반드시키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막 원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그럼 그 그림에서 이 그림이 확진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 그림 속에서.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많이 유용합니다. 또 원이야. 왜냐면 우리 뭐만 볼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요. 네. 내가 이대로 이렇게 A점, B점 이렇게 잡습니다. 현 하나를 잡을게요. 또 다른 현을 잡을게요. 이렇게. C. 두 현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P라고 부르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PA 곱하기 PB는요. PC 곱하기 PD랑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혹시 배우신 분들 있지 않나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 네. 없어요? 배우긴
에어컨. 웬일이야? 추운 날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이 추위를 탄다고 그러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닮음이에요. 그 니네 문제 풀 때 이 닮음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문제 풀 때요. 이거 닮음이지? A 여기는 요삼각형이야. 여기는 요삼각형이 닮음이고 뭐예요? 네 A 이게 공통각이니까. 그치? 닮음비도 쓸 수 있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도 같고 이거 대 이거랑도 같습니다. 그쵸? 내가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내가 뭐 이렇게 뭐 B라고 두고 얘를 뭐 C라고 두고요. 얘를 뭐 이렇게 전체 길이를 D라고 두고 요 길이를 내가 뭐 E라고 뒀을 때 이게 닮음비 쓰는 문제가요. 어떤 식으로도 응용이 되냐면은 이거 대 이거 A분의 D가 닮은 B의 어떤 값으로 나오겠지. 2대 3이었으면 이게 2분의 3으로 나오겠지. A분의 D가요. B분의 A랑 같고요. 이렇게 C분의 2랑 같습니다. 닮음 도형의 닮음비를 이렇게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AA 닮음비. 근데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야.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딱 보조도 하는 걸 보면요. 이게 손쉽게 증명이 됩니다. 왜요? 호 BD 길이에 대한 원주각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샥 있고 호 AC 길이에 대한 원주각 두 개가 이렇게 샥샥샥 두 개가 이렇게 있지. 그 두 개가 무슨 관계예요? AA 닮은 관계야.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두고 되겠네. PC 대 PB는요. PC 대 PB는 요삼각형상에서 PA 대 PD의 길이랑 같습니다. 닮은 관계니까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이 짠 하고 나오는 거지. 외우셔야 돼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거든, 얘네. 얘네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야, 저게.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어요. 삭제가 됐는데 문제는 원촌중, 경원중 있어요? 원촌중, 경원중에서는 최근 3개년 기출문제는 이게 안 나왔어. 근데 예전에 한 5년 전 기출문제 보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거임을 증명하시오라는 게 서술형 1번 문제에 나옵니다. 원주각 이용해서 그냥 닮음비로 증명하는 문제가 끝이야. 근데 못 푸는 애들이 많지.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빠진 거지 이거 자체를 내용을 공부하지 말라는 내용은 거기 안 나와 있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자, 이렇게 원인은요. 형 이렇게 그랬어. P점의 기준으로 A점, B점 이렇게 할선을 그렸다. C점, D점과 만나 그럼 이렇게 할선을 그렸을 때요. 얘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PA 곱하기 PB는요. PC 곱하기 PD랑 같습니다. 이렇게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보존 딱 그리면 되지. AC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공통각으로 있지. 네. PBC랑 PDA가 서로 AA 닮은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닮음 있으면은 PB 대 PC는 PB 대 PC는 PB 대 PB랑 잠깐만 뭐야 이게 PD 대 PA랑 같습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이 나오고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사각형? 내접사각형. 이게 무슨 사각형? 내접사각형. 수심이랑 이렇게 연동돼야 된다고. 이렇게 대각선 길이의 뭔가 곱과 관련돼 있지.
얘네가 지금 전부 다 관련된 위치. 이게 이렇게 연동돼서 보여야 된다. 그럼 거기에 이제 뭔가 이런 각도들이 나와있을 때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을 같이 여기다 연동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지. 방정식을 풀면서요. 그게 얼마나 예술작품 같은 문제들이야 전부다. 살아온 역사들을 니네가 한꺼번에 다 보여줘야 되는 문제들이야. 이 단원 자체가요. 이 한 단원에 모든 너네 역사들이 다 집약되어 있어. 한 문제에. 역사는 아니 2년 그러니까 3년간의 역사가 이 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못한다? 이건 내 탓이 아니고 니네 탓이야. 그냥 니네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거는. 코로나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센에 있는 B스텝 대표 유형만 대충 풀다가 숙제하는 신용만 하고 학원에서 그러고 그냥 대충 집에 가고. 혹시 저기 강남 서초 기출문제 5개년치 정도는 풀어보셨습니까? 중학교 때? 학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줄 거 아니야? 나는 10개년치를 불렀거든. 내가 중학생 애들 시킬 때는 10개년치 불렀을 때 애들도 토하고 나도 토했어 항상. 그래서 왜냐면 도형 문제가 니네 경원중이랑 원천중 문제들 보면은 미쳤어. 우리는 세화여중은 글쎄 여고는 모르겠는데 세화여중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더라고. 한두 문제만 조금 그렇지. 한두 문제. 그 여형이에요. 예? 세화여중은 문제가 여고에 비해서는 그렇게 명성에 비해서 자사중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세화여중이. 근데 원천중이랑 경원중은 확실하게 어려워. 문제들 자체가 퀄도 좋고요. 동동이랑 문제가 진짜 볼 때마다 이거 뭐야 도대체. 그리고 또 토 나온 학교가 휘문중학교. 거기 문제 만만치 않아요. 휘문중학교. 그다음에 또 어디 있더라? 저기 또 중학교 중에 최근에 어려웠던 그 당국대 부속중학교 미친 학교. 정신병자. 당국대 부속중학교요. 미친 학교. 이름 자체 그게 기출문제 미쳤어요 거기. 그냥 미친놈들 같아요 거기. 풀고 싶지 않아 거기 문제. 왜요? 못 풀겠어요. 아 도형이 미친 듯이 지랄맞게 나와 거기는. 보조선을 모르겠어 아무튼. 자 그리고요 이 C점이랑 D점을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되면요 얘가 이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거든. 봐봐요. 자 원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써요. 자 접선을 그리고요 어떤 외부점 P점에 대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A점과 B점에서 만나도록 이런 그림을 딱 그리게 되면요 결론이 뭐냐면은 얘도 PA 곱하기 PB가요 PT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틱 그리고 틱 그리면은 저편각과 원주각이 같습니다. 공통각입니다.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A의 닮음입니다. 그래서 PT 대 PA는 PT 대 PA는 PB 대 PT랑 같습니다라고 해서 BLC 사용문이 무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도 되냐면은 이 C점과 D점을요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C점과 D점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게 딱 접점이 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C점과 D점이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PC 곱하기 PD가 뭔가 제곱으로 바뀌고 C점과 D점이 P점으로 바뀌니까 그게 PT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그림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한 게 기본적인 중등기하 삼각함수 활용 문제 풀 때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르면은 그냥 문제를 풀지 말자는 거지. 이거는 기본 상식들이에요. 됐어요? 네. 10시 반이네요. 3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영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